박민지는 홍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 거울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과 우아하게 올려진 머리는 서울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SK 이노베이션에서의 인터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이미지를 정확히 전달했다. 환경공학을 수년간 공부하고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보낸 후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다. 디지털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서둘러 나섰다. 서울의 가을은 차가운 바람을 가져왔고 부모님이 지방으로 이사한 이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오래된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코트를 꽉 조였다. 파이팅, 민지야. 그녀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으로 내려가면서 격려의 한국어 표현을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회사 본사에 정확히 9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강남역에서 환승해야 했다. 서울의 아침처럼 붐비는 지하철에서 민지는 앉을 자리를 찾아 준비해둔 모든 답변을 머릿속으로 다시 검토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하시겠습니까? 지하철이 역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지역시장에서 일하러 가기 전에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 밥, 미역국, 김치, 계란 프라이를 준비해 주셨다. 잘 먹어, 민지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라고 할머니는 항상 민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주름진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그녀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이수진이었다. 화이팅. 너는 이 직업을 얻을 거야.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은 모든 것을 기억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 맞았다. 그녀는 대학 내내 반일제로 일하며 비용을 보태왔고 종종 캠퍼스 근처 카페테리아에서 근무한 후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희생, 모든 불면의 밤, 그녀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멈췄다. 민지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를 빠르게 빠져나왔다. 다음 연결편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SK 이노베이션 본사가 있는 금융지구로 가는 노선으로 빠르게 개찰구를 통과하며 티머니 카드를 꺼냈다. 그때 민지는 그를 보았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노인이 서울 지하철의 큰 지도 앞에 서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전통적인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특히 분주한 서울 지하철에서 평범한 날에는 드문 일이었다. 그의 손은 복잡한 색깔의 교차선 지도를 해독하려고 노력하면서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주위로 서둘러 지나가고 몇몇은 노인에게 부딪히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삶, 자신의 약속에 너무 바빴다. 민지는 시계를 보았다. 8시 15분.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다음 열차를 타야 했다. 회사 본사는 역에서 도보로 최소 10분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주름진 얼굴에 고뇌의 표정을 짓고 있는 노인을 다시 보았다. 내가 그를 도우러 멈추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터뷰에 늦을 수 있어.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냥 무시할 수 있지? 만약 할머니가 역에서 길을 잃었다면.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한국 예절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가볍게 인사하며 공손하게 물었다. 노인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안도감으로 빛났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종로 3가로 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사무실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 지하철을 이용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민지는 얼어붙었다. 종로 3가, SK 이노베이션. 정확히 그녀가 가려는 곳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할아버지, 저도 거기 가고 있어요. 허락하신다면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제안했다. 노인은 주름 사이로 눈이 사라질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정말 운이 좋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보통 나 같은 어리석은 노인을 도울 시간이 없지요. 민지는 부드럽게 노인의 팔을 잡고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했다. 기차는 몇 분 안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옆에 서 있었다. 노인은 손자들에 대해 서울이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젊었을 때 겪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주에 깊게 들었지만 가끔씩 시계를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8시 35분, 8시 42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마침내 종로 3가역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노인이 기차에서 내리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것을 도왔다. 각 계단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SK 이노베이션 건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불안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30층짜리 거울 같은 건물이에요. 당신도 거기 가나요? 네, 9시에 취업 면접이 있어요. 민지는 다시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8시 50분. 아, 걱정하지 말아요. 제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주 잘할 거라고 확신해요. 노인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민지와 노인은 8시 57분에 웅장한 건물에 도착했다. 3분. 그녀는 공손히 인사하며 노인과 빠르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가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면서 자신을 추스르려고 노력했다. 전에는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정장을 정리하고 인사과가 있는 25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9시 인터뷰 예정인 박민지입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고 즉시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방 안에는 3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의 중년 여성 2명과 민지는 들어오면서 거의 발을 헛디딜 뻔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통 한복 대신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하철에서 그녀가 도왔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노인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알아보는 빛이 있었다. 박씨, 앉으세요. 여성 중 한 명이 말했다. 저는 인사팀 이사 김지연이고 이쪽은 이도현 지속가능성부서 이사님, 그리고 강민호 SK 이노베이션 회장님입니다. 민지는 그들 각각에게 깊은 인사를 했고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인 강 회장 앞에서 인사할 때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인터뷰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학력, 학업 경험, 대학에서의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들. 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머릿속으로 처리하면서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왜 회사 회장이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노인인 척했을까?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박씨, 당신의 이력서는 인상적입니다. 이 씨가 말했다. 하지만 말해보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침을 삼켰다. 그 질문은 가상의 질문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 정확히 일어났던 일이었다. 민지는 이제 명백한 관심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강 씨를 직접 바라보았다. 사실 오늘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솔직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했다. 여기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인터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잠시 망설였지만 늦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강 씨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일상적인 작은 결정들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노인을 존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저는 어떤 종류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강 씨는 인터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박 씨, 지하철에서 도운 사람을 알아보셨습니까?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솔직함을 선택했다. 네, 회장님. 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회장님은 알아봤습니다. 강 씨는 일어섰고 두 여성 면접관들을 놀라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후보자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지를 향해 그는 설명했다. 3년 전, 저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지원하는 후보자들을 선발하는 다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확인되는 기술적 자격 외에도 우리는 최종 후보자들의 인성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신 겁니까? 민지는 여전히 그 정보를 처리하면서 물었다. 네, 저는 서울 지하철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간의 미소와 함께 말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어떤 인터뷰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기회를 희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돕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정직함의 유형입니다. 다른 두 면접관들은 이 테스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다. 강 회장님, 이것은 인터뷰 프로토콜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특별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프로토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단지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집단적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박 씨, 지원하신 직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속가능성 리더십 프로그램의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우리가 가치를 두는 종류의 리더십, 공감과 진실성에 기반한 리더십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단지 직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꿈꿔왔던 것보다도 더 나은 위치를 제안받은 것이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당신 자신이 되세요. 민지가 면접실을 나왔을 때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이 긴장된 표정과 완벽한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라도 인터뷰로 가는 길에 길 잃은 노인을 만날지 궁금했다. 1년 후 민지는 SK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으며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결합했다. 봄날 오후 강 회장은 그의 사무실로 그녀를 불렀다. 민지 씨, 당신의 프로젝트가 국제 확장을 위한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신은 간단한 이니셔티브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프로그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모든 것이 지하철에서의 테스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와 함께 말했다. 아니요, 민지 씨. 모든 것은 그날 당신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테스트는 단지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민지는 1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같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 서두르는 회사원들, 지친 학생들,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노인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간단한 친절 행위가 어떻게 완전히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직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다. 이제 회사 근처에 더 나은 동네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민지는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온 할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의 성격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드러난다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주름은 지혜의 지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누군가 보고 있었지, 그렇지? 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제가 한 일은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란다, 민지야.
민지는 매년 같은 테스트를 계속 통과하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멈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인생은 일상적인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졌다. 연민 또는 무관심, 공감 또는 이기심, 진실성 또는 편의성. 결국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업적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민지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직이나 급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도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돕기 위해 멈추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기 때문이다.